안녕하십니까. 우리 애독자 여러분. 오늘 모든 신문과 언론에 일면에 어떤 기사가 나오신지 아시죠? 대부분 조중동과 신문, 조간신문에는 이재용 삼성 경영권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제목의 일면 톱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는 1면, 2면, 3면, 3개 면을 활용하여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문을 실었습니다. 이재용이 대국민 사과라고는 국민들은 아무도 생각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대정부 사과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 요구사항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저는 정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응답하는 기자회견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도 생각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3가지입니다. 우선 국민들에게 잘못을 솔직히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동안 삼성 에버랜드라든가 삼성 SDS 등의 그 합병 과정에서 무언가 국민들에게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본인이 감옥 살이도 갔다 왔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형식은 그런 모습이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삼성에 의해서는 무노조 경영, 무노조,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없는 무노조 경영을 80년 동안 해온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는 노동상권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업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준법 감시 활동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삼성 문화를 새롭게 뿌리내리고 외부에 항상 감시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게 3가지죠. 자, 이런 이재용 부회장의 이야기는 자기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요구사항에 응답하는 겁니다. 삼성그룹 안에는 지난 2월 말에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졌고 탄생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전에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가 없었는 거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삼성그룹 안에 준법감시위원회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정부의 요구로서, 정부의 권고로서 준법감시위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 안에 있다가 이제 삼성그룹 위에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라는 것은 법원에서 요구한 겁니다. 사실은 삼성그룹 내에는요, 변호사들만 그룹 본부에만 변호사들만 50명이 넘는 법무팀이 있고 그들로 하여금 준법감시기구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2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삼성그룹이라는 것은 조직 내 자동 통제 조절 능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오히려 정부 기구보다도 더 많은 복잡한 견제 장치와 또한 그 그룹이 운영되고 있는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부에서 요구한 거나 다름없는 사법부의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라는 그 명령과 같이 받아들인 겁니다. 삼성그룹은. 그러고 난 뒤에 2월 말에 만든 준법감시위원회는 3월 11일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앞으로 한 달 내에 3가지를
이행하겠다는 것을 밝혀라 라고 이재용에 던진 겁니다. 그의 첫 번째 뭡니까? 국민들에게 그룹 승계를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답을 내놔라. 둘째는 어떻게 해요? 노조 경영, 무노조 경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답을 내놔라. 셋째, 우리 준법감시위원회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세 가지 답을 내라 그러세요. 삼성그룹은 3월 11일까지 내놓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룹 내에 많은 그런 내부적 토론이 이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삼성그룹 내 많은 임원들은 이런 얘기를 했죠. 부회장님, 그룹 승계에 있어서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예단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많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직접 발표문을 자기가 직접 곤치기도 하면서 세 가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삼성그룹은 앞으로 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이병철, 이건희, 다음으로 이재용 이 3대 세습에서 이제 삼성그룹은 더 이상 후계 구도를 정하거나 후계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않겠다. 둘째, 82년 역사에서 공식적으로 노조를 앞으로 운영하겠다. 노조에 대해서 노조 활동을 보장하겠다. 그래서 노동 상권을 철저히 잘 지키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마음대로 준법 감시 활동뿐만 아니라 외부 세력의 그룹 내 간섭이라든가 그룹 내에 대해서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경영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죠. 과연 그것이 단순한 이재용 부회장이 응답이겠습니까? 그런 것을 대국민 형식으로, 대국민 사과 형식으로 발표하도록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거죠.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전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도 대부분 좌파 성향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보면요, 삼성그룹에 있어서는 트로이 목마도 같습니다. 과거 어떻습니까? 3000년 전에 유럽을 두고 싸우던 그 양대 세력 간에 어떻습니까? 지리한 싸움 끝에 트로이 목마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한 나라를 정복하듯이 삼성그룹은 내부 안에 깊숙이 정부 조직이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을 규제하고 옥조이겠다는 거죠. 삼성그룹이 그렇게 잘못한 기업입니까? 삼성그룹이 노조가 꼭 있어야 운영되는 기업입니까? 삼성그룹은 노조가 없지만 노조보다도 더 무서운 노사협의체가 있습니다. 노사협의체가 주장한 것은 거의 99% 거의 다 막힙니다. 먹혀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왜? 노사협의이지만은 그 노사협의의 노자 쪽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의도하는 것보다도 더 사측에서 미리 알고 미리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바꾸어주고 개혁한 것이 삼성그룹입니다. 노조가 있다면 오히려 그건 정치적일지 모릅니다. 대부분 노조가 없어도 충분하게 직원들의 복지나 근로자들의 권익을 그리고 인권을 보장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저도 삼성그룹의 계열사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삼성전자나 삼성그룹 안에 약 한 17년 동안 기업 강의를 해온 사람입니다. 삼성그룹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였죠. 그리고 또 대기업에서는 강의하려면 삼성그룹을 내에서는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내가 강의 가는 이 기업에서 속속들이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정말 그 삼성의 경영이라는 것은 거의 우리 정부 조직보다도 더 완성도가 높은 창의적인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 내에서
서로 견제가 일어나고 서로 감시라기보다가 견제를 통해서 조직이 발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주인이 없는 듯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서로가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내부 견제 장치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조가 물론 내부 견제 장치라고 할 수 있지만은 사측의 복지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노조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정치적인 노조가 더 강했습니다. 자, 이러한 대국민 사과나 대국민 발표는 그동안 과거에 1960년대 이병철 회장이 그 밑에 자식 가운 중에 그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또한 어때요? 이건희 전 회장도 대국민 사과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정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부가 관여하고 청와대가 관여한 그런 사과는 없었습니다. 자발적인 것과 타율적인 것은 다르죠. 자, 과연 세계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어떻습니까? 기업을 그렇게 막무가내로 억제하고 사회적 압제를 가해도 괜찮단 말입니까? 이것은 국민이 알고 다른 모든 기업도 압니다. 앞으로 이 10대 그룹 중에 이제 처음으로 승계를 하지 않겠다. 내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머지 9개 기업도 어떻게 나올지 한번 두고 봐야 되겠죠. 대한민국 모든 수출의 20% 이상을 삼성그룹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나라를 살려 먹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성그룹 이 양질의 그런 일자리를 약 100만 개 이상 창출해 있습니다. 직접 고용과 1차 고용, 2차 고용, 어쩌면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을지 모릅니다. 정말 이 나라는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일자리를 만들고 누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가치와 창조성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오늘처럼 국가로서 제대로 대접받고 전 세계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런 기업의 힘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같은 이런 삼성그룹이 어떤 세계적으로 큰 글로벌 기업과 나란히 대결할 수 있는 이런 힘이 과연 하루 이틀 만에 나왔습니까? 82년이라는 역사가 그영 있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또 지금은 수석 비서관으로서 끊임없이 기업을 만나고 억압하고 급박하고, 이런 규제 속에는 진짜 기업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고 기업에게 법인세를 먹이고 노조 중심의 경영을 하도록 하고, 결국은 이 기업은 어떻게 해요? 노조 왕국이 될 것이며 규제 왕국이 될 것이며 정부 마음대로 기업을 쥐락펴락할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일자리는 베트남이나 저 다른 나라로 많이 나가버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과연 누가 일자리 만듭니까?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 겁니까? 아무리 청와대에 저 일자리표를 만들고 하고 싶어도 기업은 기업의 논리에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해도 기업은 결코 정부의 그 이류, 삼류가 인류를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습니다. 삼성그룹은 대한민국의 인류요, 글로벌 인류라는 사실, 초인류 기업이라는 것을 현재 문재인 정권은 아셔야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탄압하면 할수록 삼성그룹은 더욱더 클 것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먹여 살리고 일자리 만들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삼성그룹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오늘 저는 이 유튜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근 7, 8시간 망설였습니다. 할까 말까 하다가 저는 이런 유튜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리는 진정한 일자리 삼성그룹과 기업이 만든다는 것. 정치인들은 기업을 규제하고 기업인들은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을 먹이 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